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주자들이 이번 주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목요일에는 광주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일요일에는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지지세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한 달 전보다 100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한 다이어트가 색다른 재미로 느낄 수 있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을 놓고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이번 주 광주를 찾아 첫 토론을 갖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들이 전통적으로 공을 들여온 표밭은 호남입니다. 야당 지지 기반의 심장부인데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28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이상의 표를 갖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 60% 이상이 호남에 집중돼 있습니다. 표밭인 호남에서 선전 여부가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재보선 과정을 지켜본 호남인들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에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호남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호남을 살리면서 동시에 호남의 선택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당대표 후보 3명이 모두 참석하는 첫 생방송 토론을 광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 광주 MBC 공개홀에서 7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는 후보들의 비전과 리더십을 비교 검증하는 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일요일인 오는 18일에 열리는 광주 전남 시도당 대의원 대회에는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총출동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의 요구할 수 있는 요구들은 다 해서 그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와 방법들을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주 광주에서 후보들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찬바람이 초속 4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광주가 영하 4도,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보다 낮은 체감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여수를 비롯한 동쪽 지방에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데요. 장성이 영하 6도, 화순 영하 6도, 장흥 영하 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4도, 구례 5도, 순천 7도, 여수는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은 4m로 좀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광주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지역 주유소 가운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은 1,399원으로 가장 비싼 곳과는 4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또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31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0원 하락했고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350원으로 124원 떨어졌습니다. 전남 지역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7일까지 전통시장 117개소에 대해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안전관리 등 화재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난로와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국제 디자인 총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모레 옛 서울역에서 2015 국제 디자인 총회 조직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와 정계, 공공기관 인사 등 21명이 참여해 대회 진행 방향의 설정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국제 디자인 총회는 세계 디자이너들의 생각과 의견 교류를 꾀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광주는 2011년 첫 총회 이후 세 번째 총회를 열게 됩니다. 전남 구례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몇 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성삼제를 올라가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입구에 다다르자 매표소 직원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십니까? 3,200원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천은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 탐방객들은 사찰이 왜 계속 돈을 걷는지 의아해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 못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다 불법 거시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입장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천은사는 조금 심해. 좀 사람들이 오더라도 광주에서 오더라도 많이 안 올라오고 그래. 천은사 돈 받으려면. 노고단 정상 갈 때는 온데 이 천은사 보고는 안 와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며 위자료 10만 원과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씩 탐방객들에게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이 판결이 소송을 냈던 74명에게만 적용된다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명목을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바꿨습니다. 천은사가 탐방객으로부터 돈을 걷고 있는 명목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천은사 땅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천은사는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거 자기네들은 게 종단에 법률이 자문단이 있는가 봐요. 네. 거기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협의는 의미가 없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협의는 협의일 뿐이다. 허가권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에 가지 않는데 입장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7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해상 이전 문제로 어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빛원전이 방사성 폐기물 이전 시기와 방법을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을 전용 운송 선박에 실어 해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이 올해 12월로 꽉 차게 돼 올해 안에 방사성 폐기물을 반드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직원들이 침묵 시위에 나섭니다. 5.18 기념재단 직원들은 오늘 예정된 이사회를 앞두고 오후 2시 30분부터 지역활동가와 민주노총과 함께 침묵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결정한 계약직 해지 여부를 보류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가 직원 검열 논란에 빚었던 이무진 서구청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광주 서구노조는 오늘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 청장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이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자기 해명에 불과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청장은 서구청의 복지정책을 놓고 공무원들끼리 찬반 논쟁을 벌이자 명예훼손글을 올리는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말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8살 초등생 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청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교육청은 사건 직후 현장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했지만 가해 관련자와 학생과 접촉할 수 없도록 적극 대처하지 않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0대 중반의 가해 교직원 2명을 학생과 즉각 격리하기 위해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징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투자 지역의 임대료 감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내 유일한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는 한 개 업체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지난해 현실 임대료를 부과한 대상은 5개 업체. 입주 계약 후 5년 안에 부지 가격의 2배 이상 외국인 투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나눠내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 4회까지 분납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임대료를 감면하는 외국인 투자 기준을 부지 가격의 1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 기준이 외국인 투자 외에 고도 기술 수반 사업과 상시 고용인원 최소 70명 이상으로 규정돼 대불산단에서는 한 개 업체만 해당됩니다. 30명 단위로 협력업체가 한 5개 내지 7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고용 인원은 한 250명 내지 300명 되지만 상시 고용은 50명 이하가 되다 보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선체 블록을 만드는 일이 협력업체 일감을 맡기는 구조여서 상시 고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는 6개 업체가 휴폐업 또는 건설 중이고 30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가격이 폭락한 겨울 배추 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농협 개통 물량은 시군농협에서 2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 유통 물량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만 톤을 격리합니다. 전국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3,900여 헥타르고 이 가운데 해남군이 69%인 2,700여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생명과 LIG 손해보험을 통해 사망 시 유족급여를 최고 1억 1천만 원으로 인상한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난 2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다음 달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보험료 총액의 15% 안팎입니다. 전남 지역 동물복지형 사육농가들이 AI는 물론 구 지역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영광의 한우 목장의 경우 박 목장에서 키운 한우를 전량 백화점에 납품하며 연간 750마리를 사육하는 등 질병 없는 축산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3,500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5호를 지정하는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무도인 태권도,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무장할 수 있는 스포츠죠. 그런데 이 태권도를 하면서 살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다이어트에 열중인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허벅지와 무릎이 수평이 되게 하는 이 자세는 스쿼트라 불리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나 할 법한 자세지만 주춤석이라는 태권도 동작 중 하나입니다. 지르기, 돌려지르기, 치지르기 등 태권도 손기술이 모두 다이어트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체력 소모가 상당해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땀이 줄줄 흐릅니다. 시작하고 준비 운동하고 조금 유산소 운동 조금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5주 전 태권도를 시작한 이들은 적게는 5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체중이 줄었습니다. 식이요법과 태권도만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겁니다. 태권도 동작을 음악과 함께 익히면서 다이어트의 지루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또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날마다 좀 새로운 기분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다이어트. 색다른 방법으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며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수 양현종을 포함해 2015 시즌 재계약 대상자 47명과 모두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잠시 미뤄둔 양현종은 지난 시즌 연봉 1억 2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오른 4억 원에 재계약하며 팀 역대 최고 인상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외야수 나지완과 신종길, 투수 임준혁이 지난해보다 오른 연봉 계약서를 받아들었고 투수 김병현은 지난해와 동결된 2억 원의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광주남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 심근경색 환자가 1,300여 명으로 680명이었던 여성 환자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남자 환자의 비율이 여성 환자보다 1.2배 높았고 두 질환 모두 환자 수가 계절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성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행 중인 행복택시를 30여 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보성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등량면, 진천마을 등 16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해온 행복택시를 이번 달부터 36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0원만 내면 보성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행복택시는 시범 운행 2달 동안 2천여 명이 탑승해 하루 평균 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을 놓고 동북권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유치 경쟁이 자칫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어 도립미술관을 동북권 문화메카로 만들어가는 공동의 상생 전략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동북권에 건립됩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4,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다음 달에 관련 용역이 발주됩니다. 도는 미술관 부지로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북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는 6월쯤 최종 입지가 결정됩니다. 도립미술관이 도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 예술단체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미술관 하나 지면은 그 시, 그 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고 하는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수에는 돛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수에 또 미술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반드시 동부 지역에 설치될 도립미술관은 여수 지역에 저는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울마루가 있고 또 순천에는 순천문화건강센터 등 어느 정도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선의의 유치 경쟁이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동북권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도립미술관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권 광역행정협의회를 상생 전략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어디에 건립되느냐보다는 어떻게 도시간 연계 발전 모델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완도군은 오늘 2017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전체 산림의 10.4%인 2,675헥타르인 동백숲을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특히 단위 면적단 전국 최대인 삼두리 동백수 320헥타르에 10억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펼쳐 남대림 탐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독서교실은 2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첫 번째 강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난중일기를 통해 인순신과 임진왜란 7년 역사에서 호남의 역사를 알아보고 두 번째 강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명하지만 쉽게 읽기 어려운 데미안과 오이디푸스 왕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달청은 구제역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가축류 살균 소독제에 대한 전문가 납품 검사를 앞으로 3달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살균 소독제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일주일 정도 걸린 납품 검사 없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